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순환 관련해서 이제 했었고, 순환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좀 해봤었죠. 리커전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에 그 트리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순환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트리에 대해서 할 건데, 뭐 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봤었죠, 그죠? 어쨌든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 구조를 8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직장 같으면 회사의 어떤 조직도 이런 것들도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그 각종 폴더들의 그 서버 트리, 서버 폴더들, 그죠? 이런 것도 다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옛날에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 했는 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 그 어떤 그 바둑을 어떻게 놓을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 수많은 어떤 데이터 백그라운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매치된 것을 계속 찾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끌어오고 막 이렇게 구성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리 구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트리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리 구조는 노드 관점에서 보면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 각각이 상대적으로 그죠? 그 노드의 자기 현재 노드에서 그 노드의 상위 노드와 자기 노드의 하위 노드가 구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모와 자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해서 그 노드의 부모 노드가 뭔지, 그 노드의 자식 노드가 뭔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드라는 것은 이제 그 트리의 우리 용어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노드라는 것은 트리의 하나의 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에 존재하는 어떤 각각의 그 요소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들이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여기 이제 우리가 간선, 뭐 링크라고 하죠. 링크라는 이것은 우리가 링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노드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 노드를 우리가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노드는 자식 노드만 존재할 수 있지 부모 노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최상위니까 부모 노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서브 트리라는 것은 이제 트리의 그 하위에 그 여러 가지 트리들을 다 우리가 서브 트리라고 해요. 만약에 루트 노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루트 노드의 서브 트리들은 이런 트리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루트 노드에는 3개의 서브 트리가 존재하는 거죠. 또 서브 트리 안에 들어가면 또 이 트리 안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B, E, F, G라는 노드 이 서브 트리에서 보면 이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는 B 노드가 루트 노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말 노드라는 것은 이제 노드의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잎사귀 노드, 리펀 노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밑에 자기 자식 노드를 가지지 않는 그 노드를 우리가 리펀 노드라고 해요. 단말 노드라고 해요. 단말 노드. 그래서 여기 E나 F, G, H, I, J 이런 것들은 단말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굳이 표현하면 자식 노드를 우리가 널로 처리를 해줍니다.
널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여기 비단말 로드, 그죠? 비단말 로드는 말 그대로 단말 로드에 반대되는 노드를 가진 반대되는 노드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사용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드 안에는 뭐 부모 노드, 자식 노드, 뭐 형제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이제 형제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그렇게 조상, 자손 노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드들의 트리의 그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레벨이라는 가구, 높이, 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벨이라는 것은 루트 노드에서 제일 그 잎사귀 노드까지의 로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번호를 하나씩 매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1번이고 그 밑에 자손 노드로 서브 트리로 가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자식 노드가 2번이라고 붙이고 그 자식 노드가 또 자식 노드를 가지면 또 3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번호를 붙이면 이것을 우리가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수 높이 레벨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트리의 각 층의 번호다, 그죠? 트리의 각 이 층의 번호들. 그래서 제일 부모 노드를 1번이라고 붙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때 높이라는 것은 이 레벨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매겨놓고 그럼 높이가 최대 3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높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긴 놈을 표현해서 값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는 각 그러니까 층별로 이렇게 딱 균일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어떨 때는 여기에 EFG가 또 뭐 자손 노드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단말 노드로 끝났다고 가져가면 사실은 레벨은 3, 4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레벨이 자꾸 증가할 거고 그때 높이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게 있는데, 차수라는 것은 자식 노드의 개수다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노드의 자식 노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부모 A 노드가 부모 노드인데 여기가 루트 노드죠. 어쨌든 루트 노드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여기 노드의 관점에서 보면 요 A 노드의 자식 노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B, C, D가 자식 노드예요. 왜냐면 요거는 자식이 아니고 이제 손자 레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노드의 자식 노드는 B, C, D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식 노드를 우리가 차수로 표현해서, 그럼 A 노드의 차수는 뭐 3개, 자식이 노드가 3개가 있으니까 차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B 노드의 차수는 뭐냐? 마찬가지로 B 노드의 차수는 B 노드의 자식 노드가 몇 개냐, 그죠? 마찬가지로 B 노드의 자식은 EFG가 있으니까 이것도 차수가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이 단말 노드는 자식이 없으니까 차수는 다 0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죠? 0으로 다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레벨은 우리가 형제 노드라고 표현하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트리의 그 트리의 규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레벨이나 높이, 차수 뭐 이런 것들로 값을 표현한다 했어요. 참고로 앞으로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를 만들면 트리 안에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트리를 순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리를 순회하면서 어떤 내가 필요한 값을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순회라는 관점에서
트리 순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 트리의 규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레벨링을 높이 차수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각각의 레벨이나 높이 차수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리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트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링크 연결 리스트 했죠, 그죠? 링크하고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트리에서 보면 노드가 있고 노드 간에 연결되는 링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노드가 있고 노드 간에 연결되는 링크를 우리가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링크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링크, 연결관계. 근데 연결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 트리 같으면 이제 어떤 노드가 있으면 노드에 대해서 노드와 연결되는 모든 링크를 다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이거 이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표현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반 트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트리겠죠.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조직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일반 트리에 해당하겠죠. 컴퓨터의 폴더 구조도 다 일반 트리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노드에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필드가 반드시 존재하고 여러분들 링크를 표현할 때, 그죠? 노드 연결 리스트를 표현할 때 연결 리스트에 그 노드가 가지는 값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노드가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노드가 존재했을 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줬었어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 일반 트리도 그러면 자기 노드에 대한 어떤 노드 값이 존재할 거고 이건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데이터 필드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는 링크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값이 이제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여기가 계속 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 트리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트리 구조를 좀 더 이제 좀 간략하게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진 트리 뭐 이렇게 이제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형식이 이진 트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노드의 자식이 오로지 두 개의 자식만 가지도록 규정하는 것. 그렇게 규정해서 사용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만 구성해서 표현하겠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러한 형식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식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식이 지금 3개의 자식 노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를 만약에 A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이 노드가 A라는 거죠, 그죠? 이 노드에 링크가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노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잠깐 이 노드를 표현한 게 아니다, 그죠? 예, 예. 그림이 좀 안 맞네요. 예. 이 그림 좀 만약에 이게 A 노드라면은 예를 들어서 A 노드에서 자, 연결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하나는 링크 1이 여기가 링크 1이라 합시다. 링크 1이고 이거 링크 2라고 하면 링크 2는 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널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쪽에 이제 어떤 노드가 연결됐겠죠, 그죠? 여기 좀 보면 이게 만약에 B다 하면은 여기가 B가 되겠죠. B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예. 뭐 이런 연결 관계를 내가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사용했었으니까 그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뭐 이런 연결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트리 형식은 이런 자식 노드들이 많으니까 뭐 자식 노드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표현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이 이진 트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좀 잠깐 갔는데, 이진 트리는 트리에 자식 노드를 딱 두 가지만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다른 자식 노드를 연결되는 오른쪽과 왼쪽 이 링커 두 가지만 가진다.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진 트리의 형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진다. 그죠?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해서 다른 서브 트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브 트리가 아무 값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공집합을 가지겠죠. 널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필드와 여기는 링크 필드 두 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진 트리는 자, 각 노드에서 최대 두 개까지 자식 노드가 존재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차수는 반드시 이제 2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차수는 자식 노드의 개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차수는 2보다 클 수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딱 자식을 두 개까지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트리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트리 간에 이제 어떤 순서가 존재한다. 이제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 어떤 자식이 배치되어야 될지, 왼쪽에 어떤 자식이 배치되어야 될지 그런 순서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는 거예요. 새로운 노드가 삽입될 때 오른쪽에 넣을 거냐 왼쪽에 넣을 거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여러분들 이런 구조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이 트리 구조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앞에서 여러분들 스택 할 때 스택으로 수식 표현하는 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으로 수식 표현할 때 뭐 중의식 표현, 뭐 후의식 표현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트리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 지금 A 곱하기 B 플러스 C 나누기 D 하면 이게 무슨 표기가 되겠습니까? 중의식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트리 구조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리를 서치해 가느냐, 이제 우리가 순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쭉 루트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좌측, 그 다음에 좌측에 자식의 부모 노드, 그 다음에 우측 노드 이렇게 순회해 가는 방식.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 A 곱하기 B에 이거 왜 이렇지? A 곱하기 B에 그 다음 뭡니까? 위로 이제 이 노드에 대한 표현은 다 끝났죠. 그죠? 그럼 위로 또 올라가는. 그럼 이 노드가 뭡니까? 서브 노드에 뭡니까? 서브 노드의 그 자식 노드로 생각하면 되겠죠. 서브 트리에. 그러면 이쪽에 또 플러스로 표현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서브 노드로 내려오면, 이 서브 노드에 또 자식 노드, 그죠? 그러면 A의 이쪽 왼쪽, 그 다음에 부모, 오른쪽, 이렇게. A 나누기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트리의 순회 방식은 우리가 중의식 표기 방식으로 순회했는 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노드의 개수가 노드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 하니까 노드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7개. 7개일 때 이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요 링크는 6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트리 구조에서는 지금 이 트리 구조의 뭡니까? 그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 이 트리의 높이는 우리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3. 자, 높이가 3인 이 트리 구조의 노드의 최대 개수는 7개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서 봅시다. 자, 높이가 h다. 이거죠. 높이가 h인 높이에서 그러면 노드가 최대 몇 개로 구성될 수 있느냐? 최소 h개만큼 존재할 수 있고 최대 2h-1개만큼 존재해요. 왜 그러냐니까 최소라는 것은 이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쪽 트리 구조 같으면 자, 이쪽 트리를 한번 봅시다. 이 높이가 3이죠. 그죠? 자, 이게 제일 상위 레벨에서부터 하나, 1, 그 다음에 2, 3 해서 레벨이 3 레벨을 가지고 이때 높이가 3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식 노드가 이쪽에 우측 자식 노드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2에 우측 자식 노드 없죠? 그 다음 3에는 자식 노드 아예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구조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트리 구조에서는 노드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죠? 3개. 오로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수식 표현한 이런 트리 구조를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3이에요. 그죠? 높이가 3이에요. 3. 높이가 3인데 이때 각각의 층에서 보면 각각의 층의 노드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층에서는 2의 1승 마이너스 1로 표현해요. 그래서 노드가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는 두 번째 층이니까 2의 자승으로 하는데 거기서 1을 빼준다는 거예요. 1을. 그래서 노드가 2개가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에는 2의 3승이에요. 그래서 또 1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4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그래서 7개다. 그래서 2의 h-1개만큼 노드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2의 h-1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높이가 3이니까 높이가 3이면은 2의 3승 하면은 우리가 8에서 빼기 1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대로 이 노드를 다 끼워 넣었을 때. 예, 노드가 중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노드의 개수는 우리가 이진 트리에서는 최대와 최소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노드 개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작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 개로 왜냐하면 높이가 3이니까 최소한 각 층별로 뭡니까? 노드가 하나씩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이가 3일 때는 최소 개수는 3이래요. 최대는 모든 그 층에 각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을 때 높이가 꽉 차 있다.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코어 이진 트리라 그래요. 빈자리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 곱하기 h-1개만큼 노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각 층별로 노드가 존재하는 개수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노드가 n개가 존재한다. 그때 이진트리의 높이는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높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최소 로그의 n 플러스 1 한 거 여기서부터 최대 n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이 노드는 지금 높이가 7이에요. 그죠? 높이가 7인데 자식 노드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식 노드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는
이때 뭡니까? 레벨이 7이고 높이가 7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는 꽉 차 있죠. 그죠? 각 층별로 노드가 모두 차 있어요. 그죠? 이때는 높이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높이는 만약에 이런 구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왜 로그가 되느냐? 각 층별로 내려갈 때마다 이제 증가되는데 어떻게 증가되느니까 사실은 이 전체 노드 개수를 생각하면 자기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오면 내가 찾아가야 될 노드의 그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절반으로 줄어드냐니까 여기 노드는 이제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쪽으로 찾아왔다고 가정하면 내가 찾는 숫자가 5라고 가정해봐요. 내가 찾는 숫자가 5라고 가정하면 일단 이 노드에서 좌측으로 내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에서 좌측은 작은 값, 우측은 큰 값이 배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진트리는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 보면 이제 2로 왔다고 가정하면 이쪽 노드는 개수는 이제 그만큼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2에서 이제는 5를 찾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또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노드가 점점점 층을 내가 노드에 순회해감에 따라서 대상이 점점점 절반씩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드는 그 형태가 뭡니까? 이게 로그의 요만큼 숫자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로그만큼 값이 감소해 간다 그죠. 그래서 높이는 꽉 모든 레이어가 꽉 차 있다든지 뭐 최소로 존재할 수 있는 높이는 로그를 적용한 값이 된다. 그래서 이징 트리에서 그러면 이징 트리가 가장 좋은 트리 형태는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오른쪽이겠습니까, 왼쪽이겠습니까? 이징 트리가 오른쪽이 가장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징 트리를 만드는 데 관점이 트리를 관리하려고 하면 트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트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찾아야 될 거고 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어떤 내용을 삭제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찾아갈 대상이 자꾸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지. 만약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면 만약에 내가 7이라는 값을 찾는다 그러면 7번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상위 레벨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7이라는 값은 어떻게 찾냐? 여기서 분모에서 자기보다 7이 자기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또 3노드에서 자기보다 크니까 7. 세 번 만에 찾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그 구조를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주 나쁜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많이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 목적은 적게 찾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됩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트리 구조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뭐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트리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화 이진 트리라고 나오죠, 그죠? 포화 이진 트리란 것은 각 층별로 노드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의 번호는 각각의 이런 노드가 있으면 노드의 번호를 어떻게 매기냐니까 루트 노드를 중심으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식 노드를 먼저 번호를 표현한대요. 자식 노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자식 노드에 대해서 먼저 번호를 표현하고 그게 다 끝나면 또 다음 자식 노드를 좌측에서 우측 노드를 가면서 노드의 번호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노드 번호가 반드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노드 번호, 그죠? 요놈은 1번인데 요거는 2번, 여기는 2번에서 플러스 1한 거 3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노드에서 보면
2번의 자식 노드는 왼쪽에는 4번. 요건 나누기 2 한 것만큼, 곱하기 2 한 것만큼 번호가 증가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는 거기에다 플러스 1한 거. 딱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3번 노드에 보면 3번 노드의 왼쪽 노드는 곱하기 2 한 거. 6번. 번호가 6번이고 왼쪽 자식은 오른쪽 자식은 거기에다 플러스 1한 거. 그죠?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의 번호는 이런 식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매겨주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노드 번호에서 절반을 나눠버리면 부모 노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노드를 찾아가는데 부모 노드의 번호를 어떻게 찾느냐? 그냥 자기 번호에서 절반 나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쪽 오른쪽 자식 노드 같으면 절반 나눈 값을 인테저 값으로 정수 값을 취해버리면 부모 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모 노드를 찾는다든지 자식 노드를 찾는다든지 할 때 절반씩 나눈다든지, 부모 노드를 찾을 때는 절반 나눠가고 자식 노드를 찾아갈 때는 왼쪽이냐 오른쪽에 따라서 곱하기 2 해서, 왼쪽이면 그냥 곱하기 하고 오른쪽이면 곱하기 2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그 자식 노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드의 번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까 포화 이징 트리는 노드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했고, 그 다음에 완전 이징 트리가 있어요. 완전 이징 트리는 우리 아까 노드의 번호를 매길 때 자식 노드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매겨준다 했죠. 그죠? 쭉 가면서 매기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이 노드의 자식 노드는 J이고 이쪽 오른쪽은 없어요. 그죠? F와 G도 자식 노드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딱 이 노드들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노드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노드를 찾아갈 때, 그죠? 쭉 가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까지 J까지 가고 끝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노드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 이징 트리가 아니에요. 완전 이징 트리. 완전 이징 트리는 반드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꽉 차 있어야 돼요. 여기가 끝이다. 그럼 이후로는 아무 노드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 J 이후로 끝이다. 자식 노드가 끝이다 그러면 J 이후로 아무 노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트리를 완전 이징 트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포화 이징 트리와 완전 이징 트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형태의 뭐 여러 가지 뭐 이징 트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 이징 트리도 아니고 포화 이징 트리도 아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중간에 노드가 하나씩 비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화 이징 트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 왼쪽이 없는데 오른쪽 자식 노드가 존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 노드에 D 노드는 존재하는데 이쪽에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완전 이징 트리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4, 5, 6이 이쪽에 존재하고 없었으면 이게 이제 완전 이징 트리가 될 뻔했는데, 여기는 왼쪽 자식 노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존재하고 있죠.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이징 트리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징 트리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징 트리는 어쨌든 뭐 아까 앞에서 포화 이징 트리, 그 다음에 완전 이징 트리, 그 다음에 각각의 높이 값들, 그죠? 이런 거, 노드의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규정을 했고, 그러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 그러니까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자식 노드의 왼쪽은 어떤 자식이 존재하냐? 부모 노드보다 뭐 작은 값. 오른쪽은 오른쪽은 큰 값.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규정을 해서 이징 트리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징 트리를 만들기 위한 연산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서 연결 리스트 할 때, 그죠? 트리를 만들 때, 트리를 만들어야 될 때 제일 처음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텅 비어 있느냐? 현재 노드가 뭡니까? 이건 get 루트라는 것은 루트 노드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루트 노드의 값을 갖고 온다든지 아까 카운팅 한다든지 높이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이제 연산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인설트라는 거, 딜리트. 자, 그래서 인설트와 딜리트는 이진 트리 뭐 어떤 연산이든 어떤 트리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값을 갖다가 새로운 노드를 삽입해야 될 경우, 새로운 어떤 노드를 삭제해야 될 경우, 이런 이제 연산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empty 상태냐 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뭐 높이나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 이런 것들을 카운팅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드들을 찾아다니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 뭐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 트리를 이제 이런 어떤 연산 항목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포와 이진 트리가 지금 장표에 나와 있지만 이진 트리를 이제 아까 번호를 표현한데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자식 노드의 각 층별로 자식 노드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표현한다 이죠, 그죠? 번호를 순서를 매겨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배열 안에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넣으면 되겠죠. 자, A가 1번에 0번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이런 이진 트리를 우리가 배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열로 표현한다라고 가정하면 루트 노드부터 1번에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노드부터 죄송합니다. 루트 노드부터 1번에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0번은 사용하지 말자. 0번은 배열에서는. 그래서 1번에 루트 노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 2번, 3번 그죠? B, C 그 다음에 D, E, F 이렇게 배열에 저장을 하면 이제 그러면 A의 자식 노드는 지금 1번이니까 1번에 곱하기 2 한 거 그죠? 그게 B예요. 그죠? B잖아요. 2번 인덱스 곱하기 2 한 번지.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1 한 번지. 이렇게만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배열에서 이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찾아갈 때는 요 번지 값을 내가 자기 노드에서 자식 노드는 곱하기 2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면 플러스 1 해주면 되고 왼쪽이면 그냥 곱하기 2 하면 자식 노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 노드에서도 부모 노드를 찾아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나누기 위해서 정수값을 취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부모 노드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진 트리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제 배열에 이렇게 예쁘게 딱 순서대로 구성이 될 건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배열, 이와 같은 트리, 그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첫 번째 A는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왼쪽 자식 노드니까 그냥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 자식 노드 없어요. B의 왼쪽 자식 노드는 2에다가 곱하기 하면 4번지에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 자식 노드 없죠. C의 왼쪽 자식 노드는 또 마찬가지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8번에 들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에 만약에 배치한다. 이런 형태는 그냥 쭉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런 형태는 각각의 자기 자식이 들어갈 자리에만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배열 형태로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제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자리, 번호값만 잘 계산하면 값을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는 목적은 나중에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찾아가면 된다는 거지. 예, 부모와 자식 간의 번호값, 그죠? 그 관계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찾아가서 가면 거기에 자식 노드가 존재할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배열 형식으로 표현한 예다. 배열 형식으로.
근데 이제 링크 형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링크 형식으로 표현할 때는 링크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 자신을 표현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 왼쪽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만약에 여기 이제 트리가 이와 같은 트리 구조를 가진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링크로 표현하면, 이제 여러분들 링크로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노드를 이제 이게 제일 처음 들어오는 이제 생성되는 노드였다. 예를 들어서 A가 제일 처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노드를 생성을 하고, 노드 생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노드를 생성하려면 이제 여기서는 링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단일 이중 연결 리스트 그런 형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두 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 안에 데이터 필드를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오른쪽 링크를 표현할 거 뭐 이것을 우리가 왼쪽 이것을 레프트라고 한다면 링크를 이름을 뭐 링크.레프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은 뭐 라이트 이렇게 링크 필드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A 링크를 생성을 하면 돼요. 하고 나서 A 링크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됐다, 그죠? 하나 생성되면 제일 처음에 생성할 때는 이쪽에 링크 값들이 뭐 가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링크가 널로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B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B를 A의 왼쪽 링크, B가 이제 A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왼쪽에 이제 배치하면 되겠죠, 그죠? 왼쪽 링크에다가 연결해 주면 돼요, 그죠? 왼쪽 링크가 B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이 트리 구조를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만들 수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 노드는 이제 잎사귀 노드. 그러니까 제일 단말 노드니까 DEF는 자식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널 값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죠? 널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다. 그죠? 지금 이제 이진 트리를 구성하는데 가장 최선의 형태하고 최악의 형태만 우리가 고려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중간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트리 구조는 그래서 A는 제일 처음에 먼저 A가 생성이 되고 B는 A의 좌측에 표현이 되고 B의 오른쪽 노드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B의 왼쪽 노드는 싫어요. 이렇게 연결 관계만 다 표현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링크를 이진 트리를 링크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진 트리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필요한 연산들 알아봤죠, 그죠? 이런 연산들. 자,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연산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노드 관점에서, 그죠? 노드 관점에서 표현했어요, 그죠? 노드 관점에서 그러면 아까, 노드를 생성할 때 데이터 값. 여기서는 T라고 표현했는데, 요게 표현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억세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자료 뿔뿔에서도 여러분 제너릭이라는 거 했었죠. 기억납니까? 제너릭 수식 표현할 때 제너릭 표현 방법 했었습니까? 데이터를 넘겨줄 때 각 형별로 넘겨주잖아요. 뭐 인테저형이냐 문자이냐 이렇게 넘겨주죠, 그죠? 넘겨주는데 그 형을 제너릭으로 표현해서 넘겨주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릭이라는 것은 이 형이 내가 지정했던 어떤 형을 이렇게 T라고 표현해줬지만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그 넘겨줄 때 이 T를 통해서 넘겨줄 때 그것을 뭐 인테저형으로 넘겨주면 넘겨올 때 인테저형으로 넘겨주고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네릭 표현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괄호에 억세에 뭐 이렇게 딱 표현되면 아 이건 제네릭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왜냐하면 왜 제네릭 표현법으로 했냐니까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형태를 다 뭐 여기 인테저형이냐 뭐 스트링 타입이냐 이게 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T라고 표현, 제네릭 타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넘어올 때 이 T라는 것을 이제 값을 넘겨줄 때 그죠? 이게 뭐 인테저형이면 인테저로 넘겨주면 받을 때는 이게 제네릭 타입이니까 인테저형이면 인테저형으로 받고 스트링이면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만약에 뭡니까? 여러분들 뭐 노드 타입이면 노드 타입, 클래스 타입이면 클래스 타입으로 받고 다 그렇게 어떤 타입이든지 이 제네릭 타입으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제네릭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면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제네릭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 현재 노드의 값 필드 여기 필드죠, 그죠? 네, 필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건 포인트잖아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바이너리 노드 타입의 뭐 레프트 링크예요, 그죠? 레프트 라이트 링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제 각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노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드가 자기 자신 데이터 값하고 레프트와 라이트 링크 필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 노드를 중심으로 값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get 하는 거. 값을 일단은 셋을 해야겠죠. set 데이터 left, right, link를 셋하는 거. 요거 이 연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노드에서 어떤 값을 내가 이제 갖고 위해서는 그죠. get이라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is leaf냐 이거는 마지막 이제 최종 단말 노드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이런 연산들을 이제 구현을 해주면 각각의 노드를 내가 생성하고 그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뭐 쭉 보면 아까 앞에서 바이너리 노드를 생성을 했으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아까는 여기 앞에서 보세요. 제네릭 타입이 T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int라고 했죠, 그죠? 만약에 값이 이제 정수형 값을 처리한다 그러면 int 타입으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int 타입으로 쓰면 좋겠죠, 그죠? 아까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네릭 타입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정수 값이라고 가정하고 int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left와 right link 관계를 표현했고, 자 앞에서 뭐 get data, set data 하는 거 이런 연산들 필요한 거고, 그 이 노드를 갖고 와서 그죠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노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노드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이제 이 노드를 갖고 와서 이제 뭡니까 레프트 라이트 관계를 표현해주고 뭐 하겠죠. 그러면 부모 노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만약에 연결 리스트로 표현했다. 자, 이거는 연결 리스트 상의 어떤 연결 관계를 표현한 거지. 이게 최종적으로 트리를 표현하려면 이놈의 루트 노드가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set 루트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라는 클래스에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트리의 높이냐 뭐 트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운트나 뭐 하이트를 구하는 거 그죠? 이런 연산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배열로 이진 트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링크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것을 트리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탐색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탐색해가는 그것을 이제 탐색해가는 것을 우리 이제 순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탐색 대상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뭐 값을 집어넣든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진 트리의 순회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순회하냐? 순회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노드들을 하나씩 방문한대. 어떤 식으로 방문하냐? 내가 만들어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방문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회라고 하네. 순회. 그래서 찾아내야 돼. 어떤 값을 찾아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순회할 때 그죠? 여러분들 이제 Q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진 트리도 있지만 Q 같으면 Q는 뭡니까? 프론트 쪽으로 값을 삭제하고 리어 쪽으로 값을 삽입하잖아요. 그죠?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순회할 때, 순회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Q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럼 지금 삽입, 삭제 뭐 이런 하기 전에 어떤 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면 그냥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끄집어낸다든지 할 때 1, 2, 3 이런 순서대로 처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딱 이런 순서대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Q는 선입 선출. 그죠?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지트리는 순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들 수식을 표현할 때는 중위 표현식 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면 루트를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왼쪽 자식 노드를 먼저 가는 거예요. 왼쪽 자식 노드를 가서 그럼 또 왼쪽 자식 노드를 가는 거죠. 그럼 왼쪽 자식 노드를 갔으면 여기서 뭡니까? 부모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그러니까 3,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그죠? 2, 3, 4로 순서대로 순회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 있으니까 사실은 1, 2, 3, 4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왼쪽 자식을 먼저 보고 남아있는 오른쪽 자식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 관점에서 B와 C 그 다음에 5, 6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부모에서 자식 순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쭉 가는데 물론 거쳐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식 노드를 먼저 지금 이제 검색한다는 거죠. 쭉 가가지고 자식 노드를 먼저 제일 마지막 자식 왼쪽 자식 노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모 노드 보고 오른쪽 자식 보고 자 요거 요렇게 거기 끝났으면 또 올라가서 요놈 서브 트리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부모 노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 자식 노드로 오는데 오른쪽 자식에 왼쪽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의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의 자식 먼저 보고 부모를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씩 제일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죠?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뭐 중위 표현식 뭐 이런 이제 표현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순회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드를 순회하느냐, 노드를 먼저 순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달라지겠죠. 그죠? 순서가 달라지고 자료를 처리할 어떤 대상에 따라서 내가 순회하는 방법을 달리 취해야 돼요. 그죠? 아까 뭐 수식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식값을 갖고 있는 어떤 트리 구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중위 순회 방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 트리를 순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요거는 아까 이제 사실은 순회 방법이라는 것은 전위 순회, 순회 방법이라는 것은 중위, 또 뭐 후위 순회 뭐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위라는 것은 루트를 중심으로 루트를 먼저 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간다. 그죠? 루트를 가고 왼쪽 오른쪽. 중위는 뭡니까? 먼저 왼쪽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자식으로 가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 자식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의 루트 노드를 보고 그 루트의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후위 순회는 자식 노드부터 먼저 왼쪽, 오른쪽, 부모 왼쪽, 오른쪽, 부모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를 우리가 순회하는 것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전체 대상에서 점점 아까 대상이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왼쪽 자식에서 전체에서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쭉 내려서 제일 마지막 자식에서 그놈의 부모,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런 레벨, 이런 구조다 하면 이 레벨이 아마 3짜리예요. 3짜리, 그죠? 그래서 1층, 2층, 3층입니다. 그럼 3층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보고, 그 다음에 부모를 보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 서브트리가 자기 자신을 점점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전체 틀이라면 그놈의 하나 감소된 자기 자신 부르고 또 하나 감소된 자기 자신 불러서 가서 제일 말단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씩 올라오면 한 레벨씩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부모, 그러면 끝나면 또 하나 올라와서 왼쪽 오른쪽 부모,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왼쪽 부모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순회하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전위 순회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전위 순회는 부모 노드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죠? 부모 노드를 먼저 찾아가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위 순회를 우리가 프리 오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프리 오더에서는 먼저 프린트 데이터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 노드, 자기 자신이 여기는 자기 자신이 될 거고 노드가 부모 이 자기 자신 노드와 자식 노드가 있을 거니까 그때 이놈은 자기 자신 노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은 왼쪽, 이놈은 오른쪽 노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표현하고 먼저 왼쪽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왼쪽을 방문하는데 언제까지 방문할 거예요? 계속 프리 오더를 부르잖아, 그죠? 이게 자기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프리 오더라는 게 다시 프리 오더를 부르는 거지, 그죠? 예. 다시 돌아가서 또 들어오면 또 프리 오더로 계속, 그러니까 왼쪽으로 먼저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왼쪽 방문을 언제까지 하느냐? 왼쪽 방문을 언제까지 하느니까 이 값이 자 x란 값이, 그죠? x란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이 됐다는 것은 제일 잎사귀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일 하위까지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프리 오더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진행이 안 되고 빠져나오면 이제는 다음 차례는 라이트 쪽으로 가겠죠, 그죠? 라이트 쪽으로. 그래서 다음 차는 라이트 쪽으로 가서 또 라이트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때까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순회 방식을 우리가 전위 순회 방식이라 한다. 그래서 전위 순회 방식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응용 분야가 뭐 구조화된 문서 출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료 구조다 하면 첫 번째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란, 두 번째 기초적인 자료 구조, 세 번째 고급 자료 구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첫 번째 분류에는 또 세부적인 분류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여기서 자료 구조에 먼저 찾아가는 것은 여기 자료 구조에서 1번 자료 구조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자식 왼쪽 오른쪽 가는 거예요. 요게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뭡니까? 요게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또 처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왼쪽 자식 노드에 오른쪽 자식 노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위 순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씩 실제 예를 보면서 갈 건데 일단은
각각 순회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한번 보고 가죠. 그래서 뭐 아까 전위 순회고 이것은 인오더라는 것은 중위 순회돼요. 중위 순회는 먼저 왼쪽 자식을 먼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기 자식 왼쪽 자식을 계속 부르죠. 언제까지 부르냐?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인오더 자기 자신을 계속 불러서 레프트 쪽으로 계속 진행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 너를 만나면 그때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인오더는 이제 실행이 끝나겠죠, 그죠? 실행이 끝나면 두 번째 이제 뭡니까 프린트 데이터. 그러면 이게 프린트 데이터는 뭐예요? 이 프린트 데이터는 뭡니까? 이 레프트의 자식 노드의 부모 노드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 X라는 것은 프린트 데이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부모 노드를 프린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드 또 불렀죠. 이번에는 라이트 링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부모 이 데이터에 자식 레프트 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자식 노드를 또 불러내는 거예요. 오른쪽 자식 노드가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너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내려 안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왼쪽 부모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방식을 인노드 중위순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유사 코드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 노드에서 뭐 노드 값을 생성한 것을 받아와서 그 노드에 대해서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N 이 레프트 링크로 계속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널일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관계로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